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승우 도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단독 출마한 문 도의원은 재적의원 40명 중 36명의 찬성표를 받았습니다. 김제시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가 최근 마무리됐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의원들의 참여는 소극적이었고 견제 수위도 대체로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가운데 18%가량이 여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름철 차량 화재의 원인은 과열과 과부하 등의 기계적 요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남원시의회가 이통장 활동보상금 인상에 따라 정부 지원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남원시의 관련 재정 부담은 작년보다 9억 원이 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제9대 김제시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가 최근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은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시정질문도 이루어졌는데 의원들의 참여는 소극적이었고 견제 수위도 대체로 밋밋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시장회, 민주당 시의회 체제에서 진행된 시정질문. 원내 유일한 무소속 의원이 단상에 나섰습니다. 국비와 도비 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적지 않은 시비 부담도 발생하는 공모사업. 또 김제시가 협약한 체결과 관련해서도 의회 의결 사항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집행부를 배려한 건지 구체적인 사례를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예산 수반 및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의 내용이 있음에도 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나하나 세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자료 제출 시 노락시키거나 고의 오기로 의심드는 경우도 발견되었습니다. 김제시는 전반적으로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의결 대상 여부 등 사전 행정 절차 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현재 분산된 시청사를 어떻게 한데 모을 것인지, 도심의 빈 건물을 공공건축물로 활용할 의향은 있는지 등을 물었고, 현재 청사에 김제시 유관 부서들을 인접 배치하기에는 절대 공간이 부족합니다. 체계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며 이에 빈 건물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김제시 공무원 출신의 같은 당 의원은 지역 현안 가운데 하나인 북김제 변전소에 관해 물었습니다. 지적과 견제보다는 집행부를 대변하는 듯한 태도와 함께 애정어린 조언까지 건넵니다. 북김제 변전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인시설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전소 설치 필요성에 덧붙여서 그간 한전이 북김제 변전소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시는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는지 개략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정질문에 나선 시의원은 13명 중 딱 3명. 4-5명씩 시정질문하던 8대 전반기 의회나 7명이 시정질문에 나설 예정인 정읍시 의회와는 다소 분위기가 다릅니다. 시정 감시와 견제 수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정질문. 김제시의회 전반기 마지막 시정질문은 27일 오전 11시 40분 채널 25번에서 녹화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2대 후반기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승우 도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26일 열린 제411회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문 도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단독 출마한 문 도의원은 재적의원 40명 중 36명의 찬성표를 받았습니다. 기권은 3표, 무효는 1표였습니다. 제1부의장은 37표를 받은 이명현 도의원이, 제2부의장은 30표를 얻은 김희수 도의원이 각각 당선됐습니다.
문승우 도의장 당선인은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과 상임위원회 추가, 도감사위원회를 도의회로 소속 이관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도의가 근사안적 민원 청구가 그치지 않고 장기적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해서 도민께 희망을 드리는 정책의회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도민의 행복과 전북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약속드린 바와 같이 혼신을 다해 의장직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가운데 18%가량이 여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최근 5년간 전북 지역의 화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여름철인 7, 8월 사이 차량과 냉방기기, 배 분전반 화재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5년간 차량 화재는 1,300여 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7월과 8월에 발생한 화재는 총 247건으로 18.2%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폭염이 절정에 달하는 8월은 136건의 차량 화재가 가장 많았습니다. 여름철 차량 화재의 원인은 과열과 과부하 등의 기계적 요인이 42.9%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부주의 순이었습니다. 남원시의회가 이통장 활동보상금 인상에 따라 정부 지원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남원시의회는 26일 열린 제26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올해부터 이장과 통장 기본수당 표준액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가 기본수당 인상과 관련한 모든 재정 부담을 져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관련 재정 부담은 작년보다 9억 원이 늘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순서입니다. 전국 19구의 10곳 중 약 4곳이 의료 취약 지역으로 분류됐는데 대부분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 파업으로 지역 의료원 일부 의사들이 대도시 상급병원으로 차출되며 주민 불편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충남의 서산의료원은 대학병원과의 교류를 통해 인력을 충원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현장을 이탈하면서 많은 지방의료원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를 메우기 위해 지방의료원 의사 250여 명이 상급병원으로 차출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몇몇 의료원은 일부 진료를 중단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은 의료 공백 없이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의 교류를 통한 의사 파견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에서 4분, 또 대전에 있는 충남대에서 3분, 그리고 천안에 순천향에서 1분, 그리고 담대에서 2분. 그래서 총 10분의 그 분들이 지금 대학에서 이렇게 파견 나와서 같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과의 교류로 의료 공백을 메운 서산의료원. 지난 5월 기준 병상 가동률은 76.8%로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2번째로 높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서 파견을 나온 의사 모두 교수급인 만큼 이들과의 협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의료원에 지원하는 인력이 늘었습니다. 그 결과 의사와 간호사 모두 정원을 채웠고 지난 2021년에는 충남 지역 의료원 최초로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을 시작해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의료 공백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은 올해 하반기 정원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음 달 10일부터 충남 지역 의료원 최초로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10인 체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이후에 3명이 더 충원될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충대라든지 다른 대학 병원에서도 계속해서 그 대학 교수급 과장님들이 계획에 더 오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산의료원에 대학병원 의사가 오기까지는 지역사회에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역구 국회의원인 성일종 의원은 서울대병원과의 교류를 위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또 국립대병원 소속의 정규의사가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사업인 공공임상 교수제 정규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지역기업은 사회공헌 기금을 출연해
심리혈관 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수들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저희 지역에 하루, 이틀, 3일씩 오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출장 수당도 이렇게 받으시게 해놨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진 거죠. 그래서 안전판이 확보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의료 전문 인력 부재에 따른 지방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 서산의료원의 인력 충원 사업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대포통장 유통을 도운 동업자들을 감금 협박한 폭력 조직원들이 구속됐습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8살 A씨 등 남원 지역 한 조적 폭력 조직의 조직원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26살 B씨 등 2명을 남원과 광주 지역 여관, 찜질방 등에 감금하고 수입 차량과 명품 가방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 등은 그간 A씨 등이 몸담은 폭력 조직과 함께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일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5일 오전 10시 반쯤 임실군 운안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주택 일부가 타 소방서 추산 2,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에 근무원들과 근로자들을 위한 120세대 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임실군은 전북개발공사와 임실읍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지역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이 부족해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35사단 등 군부대 근로자 등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임실군에 젊은 근로자들이 정착하여 인구 증가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오는 2026년 치러질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 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공천을 관리할 차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차기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지선과 대선에서 도내 조직을 총괄하는 데다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의 공천을 관리하고 또 관장하는 막중한 자리라고 하는데요. 기초단체장을 넘어 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공천에도 직간접적인 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도당위원장직을 일명 독이 든 성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도당위원장 경쟁은 지난 24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이원택 의원에 대한 추대 또는 이 의원과 윤준병 의원의 양자 대결 가능성으로 좁혀졌다고 합니다. 한편 유력한 후보군이었던 신영대 의원은 이번 도당위원장 선거에는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물놀이 장소에 안전요원 30명을 배치합니다. 안전요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지리산 뱀사골 계곡과 지역 하천 등 8곳에 고정 배치됩니다.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힘쓰겠습니다. 전국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방의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지방의정 봉사상에 이상길 정읍시 의원을 선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제9대 정읍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맡아 지역 의료 환경 개선과 시민 힐링 공간 조성 등 지역 현안 해결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원은 시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정읍 발전을 위한 교두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